이번 사연은 광주에 사시는 38살 주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 분들 중에 이름을 바꾸고 사람이 변한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번 사연은 아기의 이름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진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지난달 둘째를 낳은 엄마입니다. 지금은 산후조리원에 있고요. 이제야 좀 평화를 찾았네요. 지난 임신 기간 동안 아이 이름 때문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시어머님이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하셨는데 시아버님이 엄청나게 호통을 치셔서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둘째를 임신했다고 하자 시어머님은 정말 눈빛까지 바뀌시면서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받겠다며 그 자리에서 이름을 듣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어요. 근데 그게 화근이었네요. 일단 저와 시어머님은 사이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원래 시댁과 멀리 살았었는데 가까이 이사 왔거든요. 시어머님 성격이 아주 직선적이세요. 거침이 없으십니다. 처음엔 그걸로 상처도 받고 몰래 울기도 하고 했는데 어머님의 성격에 한번 적응이 되어버리니 세상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랑 합이 짝짝 맞는 느낌이었어요. 오죽하면 친정엄마가 진심으로 서운하다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시어머님과 붙어 다녔습니다. 집도 엄청 가까워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남편 출근시키면 곧장 시댁에 가서 한참 놀다가 오고 했어요. 그랬던 시어머님이 저희 둘째 아이 이름 때문에 저랑은 말도 안 섞으려고 하셨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을 하셨어요. 아주 단단히 삐지셔서 제가 마음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이 지어오신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둘째 아이 이름은 산이 내린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산에서 받아오신 이름입니다. 어머님에게는 종교 비슷한 사실 종교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엄청 믿고 의지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산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거기가 참 묘한 곳이더라고요. 외관은 절같이 생겼고 안에 계신 분들도 스님과 비슷해요. 하지만 늘 봐왔던 그런 스님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불상 모양도 좀 다르고 미묘하게 이상해요. 원래 불상이 좀 통통하니 어깨선도 둥글둥글하고 그런데 거기 있는 불상은 아주 우람합니다. 근육도 있고요. 머리 스타일은 불상인데 체형은 서양 조각상 같은 좋은 것들로만 막 이것저것 섞어 놓은 것 같았어요. 언뜻 보면 점집 같다고 하고요. 더 웃긴 건 거기서 제일 높은 분이 한 분 계신데 한국말을 할 줄 모르세요. 그래서 옆에서 통역 비슷하게 해주는 분이 따로 계셨고 대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게 통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통역하시는 분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일단 제가 본 첫 느낌은 신뢰가 전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그곳을 정말 열심히 다니십니다. 처음엔 저희 부부도 그런 모습에 걱정을 많이 했었죠.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주위 사람들에게 강요는 안 하십니다. 게다가 시아버님이 정말 엄청나게 싫어하시거든요. 돈 갖다 바치는 날은 곧장 그 산을 통째로 불지른다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런지 그냥 어머니만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운동 겸 등산하신다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덕에 어머님 건강이 엄청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그 이상한 곳에 있는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 분이 저희 둘째 아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도 웬만하면 그냥 쓰려고 했는데 제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날 정도였어요. 정말 아니었어요. 산의 기운을 받아 시어머님이 직접 가져오신 이름이 주철이었습니다. 참고로 딸아이 이름입니다. 덕망 있는 스님 중에 철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제 딸을 스님으로 키울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딸아이가 산의 기운을 품고 나중엔 본인이 원해서 비구니가 되겠다고 해도 주철은 아니죠. 요즘 아이들이 일찍부터 예민한데 나중에 얼마나 놀림을 당하겠나요?
근데 어머님은 엄청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제 둘째 아이에게 산의 기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태몽부터 시작됐거든요. 제가 태몽을 꾸었는데 어떤 산에서 큰 비단잉어가 산 정상에서부터 붕 떠서 저에게 날아오더니 제 뱃속으로 풍덩 소리를 내며 들어갔거든요. 산속에 잉어가 사는 것도 이상하고 날아다닌 것도 이상했고요. 제가 그 꿈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바로 해드리자 다시 한번 눈빛이 싹 바뀌시면서 곧장 그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임신 중이었을 때는 산에서 직접 약수를 떠다가 주셨고요. 생수병 큰 걸로 딱 한 병만 떠다가 주셨습니다. 이걸 마시면 원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이 약수도 산의 기운을 듬뿍 담은 물이라며 마시라고 하셨어요. 사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에서 3일에 한 번씩 어머님이 직접 산에 올라가셔서 며느리 주려고 물을 떠오시는 건데 이런 시어머님이 어디 있겠나요? 저는 행복한 며느리죠. 근데 정말 너무 죄송한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한 모금도 아니고 딱 반 모금 먹었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겁나서 못 마셨습니다. 제가 첫째도 그렇고 둘째 때도 원래 입덧이 없었거든요. 먹덧이 심했으면 심했지 입덧은 전혀 없었었는데 그 약수를 반 모금 마시자마자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입덧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엄청 화를 내며 당장 엄마에게 간다고 난리를 쳐서 그거 말리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에게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먹지는 않기로 했어요. 문제는 어머님은 다 마신 줄 아십니다. 산의 기운이 듬뿍 담긴 물을 먹고 자란 뱃속의 아이라 무조건 그 이름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미 아이 성별도 여자라고 나온 마당에 도저히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게 되었고 그러자 시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저도 처음 본 어머님의 화난 모습이었습니다. 엄청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할미가 손주 생각만 하며 그 정성을 다했는데 며느리가 몰라준다며 눈시울이 붉어지기까지 하셔서 저도 그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런 모습을 보니 그냥 그 이름 써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원하던 정말 이쁘게 키우고 싶은 딸인데 이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같이 걱정했고요. 무슨 수를 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이름 때문에 가출까지 했다던데 제가 그 심정을 정말 딱 알겠더라고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런 고민을 친정엄마에게 다 털어놨어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제 앞에서 배꼽을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아주 쌤통이라고 그동안 친정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아주 둘이서 딱 붙어 살더니 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냥 둘째는 주철이로 하고 아이 하나 더 낳아서 그땐 원하는 이쁜 이름 지으라고 농담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그때 임신 중이라 그런 건지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 주철이가 아니 우리 딸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울다 보니 점점 격해져서 친정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엄마 앞에서 꺼이꺼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철아, 엄마가 미안해. 이름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때 그 약수를 받지 말아야 했어. 미안해 주철아. 하며 소리를 지르며 울었네요. 이젠 서럽기까지 하더군요. 친정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말없이 한참을 지켜보시더니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 그만 좀 청승 떨라고 하셨어요. 한숨을 쉬시며 이번에도 내가 욕바지 해야겠네. 하셨고 아무 걱정 말라고 뱃속의 아이가 주철이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아무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하라고 하셨어요. 전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아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방금 친정엄마가 다녀가셨다면서 빨리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에 도착하니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계속 한숨만 쉬고 계셨고요.
시아버님은 어떤 종이 한 장만 뚫어져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급하게 여쭤봤어요. 시아버님은 보고 계시던 종이를 저에게 건네주시며 방금 전에 안사돈께서 이걸 전해주고 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받아보니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실리아라고 딱 한 단어가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무슨 이름인지 몰라서 시아버님께 이게 무슨 이름이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게 다름 아닌 제 뱃속의 아이의 이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사이는 시댁에서 지었으니 둘째는 친정에서 정해주고 싶다며 아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는 한참 동안 아이 이름 정하는 문제로 의논하다가 가셨다네요. 근데 그 이름이 세실리아라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걱정 말라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주철이라는 이름은 절대 못 쓸 거라고 하셨던 이야기도 생각이 났고 그제야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어요. 특히 시아버님이 계속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그 세실리아라는 게 말이다. 그게 한글 이름인 거냐? 아니요, 아버님 영어 이름입니다. 아, 영어. 그건 무슨 좋은 의미가 있는 거고? 천주교 성인들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아, 성인 좋지. 근데 그분은 한국인이시냐? 아니요, 아버님. 아마 외국인일 거예요. 아, 외국인. 근데 좀 더 짧은 이름은 없는 거고? 이거 앞으로 손주 이름을 외우기도 어렵겠구먼. 그러자 뒤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산 다람쥐처럼 그렇게 산을 타고 다니니 손주 이름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우리 주철이는 어쩌라고? 결국 시어머님은 짜증을 내시며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셨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은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거의 단식 투쟁을 하셨습니다. 계속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 와중에 시아버님은 거실벽에다가 세실리아라고 또박또박 정자로 써서 붙여놓으셨고요. 지금부터라도 손주 이름을 외워야 한다면서 계속 세실리아 중얼거리셨네요. 입에 잘 안 감긴다고 하시면서요. 거실에 세실리아라고 붙어있으니 시어머님은 아예 거실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셨고요. 갈수록 심각했네요. 그 이야기를 하자 이젠 덩따라 저희 친정엄마도 함께 굶으며 단식 투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양쪽 어머님들이 이름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었고 결국 친정아버지가 직접 시아버님께 연락하셔서는 이름 때문에 이 무슨 일이냐고 하시면서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다시 의논해야겠다고 하셨다네요. 처음엔 어머님들도 함께 나가셔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정말 두 어머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주철이와 세실리아가 계속 기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전 차라리 주철이보다는 세실리아가 낫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고 양쪽 아버님들은 도저히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겠다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아버님은 다시 만나기로 하셨어요. 이번엔 어머님들 없이 아버님들만 따로 만나셨습니다. 그날 시아버님이 나가려고 준비하시는 중에도 시어머님은 계속 주철이라고 주철이를 지키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시아버님은 한숨을 쉬시며 나가셨습니다. 아침에 가셨다가 밤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어떤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고 아주 진지하신 표정으로 저희 부부와 시어머님을 부르셨어요. 그 봉투 안에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봉투 안에 지은 이름을 거실벽에 붙여놓으시며 주철이와 세실리아라는 이름은 모두 쓰지 않기로 하셨고 두 아버님은 장명소에 가셔서 아주 좋은 이름을 받아다가 오셨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친정아버지가 내셨다며 이 이름은 사돈이 정해주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새로 받아오신 이름을 벽에 붙이셨어요. 그렇게 그날 저희 아이 이름이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래도 아쉬우신지 가끔 주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고 그럴 때마다 시아버님께 엄청나게 혼나셨어요.
이름을 막 섞어 부르는 게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하시며 그 뒤로는 더 이상 주철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했고 이쁜 공주님을 낳았어요. 출생신고도 새로 정해주신 이름으로 했고요. 이번에 정말 우리 엄마가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 세실리아라는 이름이 엄마의 세례명이세요. 애초에 그 이름으로 지을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 든든하고 또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은 요즘 종종 셋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 그 주철이라는 이름을 포기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몸 좀 추스르면 정말 진지하게 남편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주철이를 낳아보려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 이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짓더라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면 재미있고 웃긴 사연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쁜 공주님 건강하게 자라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관한 다양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 제작을 도와드립니다.